저희가 이렇게 이제 함수를 쓸 수 있는 것을 한번 보시면 여기 카페에 정리를 한 개 해놨는데 함수 써서 쓰시는 내용들은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에서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서 그룹 파일을 묶어서 쓸 만한 것들은 요 밑에 있는 거 수학적 함수 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룹 파일을 쓸 수 있습니다. 그룹 파일 항목과 같이 쓰시면 그 통계 처리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하시겠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테이블에서도 쓰시지만 그룹 파일을 묶어서 부서별 뭐 상품별 이렇게 쓸 때에 보통 사용되는 함수인데요. 그 중에 제일 큰 숫자를 할 때는 맥스, 제일 적은 걸 할 때는 미니멈. 그 맥스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이라는 건 컬럼 이름을 반드시 써야 되겠죠.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그 만약에 게시글 같은 경우에 글 번호를 시퀀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글 번호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작성해서 쓰시면 되고, 얘네 경우에는 이제 그룹 파일을 안 써도 되고, 그룹 파일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다음 글본이나 이런 걸 알아낼 때 사용을 하시고요. 최소 데이터를 구할 때는 미니멈을 써서 제일 작은 수에 대한 것을 구할 때 사용합니다. 카운트는 한번 해보셨죠? 카운트 개수 셀 때 저희가 글의 개수나 아니면은 댓글의 개수 이런 걸 쓸 때에 많이 작성을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라이스 가격에 대한 썸 이런 건데 합계를 구할 때는 썸을 그 평균을 구할 때는 average를 풀로 쓰는 게 아니라 avg까지만 씁니다. avg까지만 써서 average인데 null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null 데이터가 null인 경우에는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average는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게시판에 글을 만들면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으면 null이 나오게 됩니다. null이 나오게 되는데 null로 하면 연산이 안 되죠. null 플러스 1은 무조건 null입니다. null이랑 뭘 연산을 하는지 간에 무조건 이 결과는 null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러니까 연산이 안 돼요. 그래서 null이 나오면 0으로 대체해 주세요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는 mvl 아시겠죠? non-value literal에서 그 여기 넘버가 null이면 0을 대체해 달라.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는 맥스를 구했는데 맥스가 null이면 되니까 맥스 가로열고 넘버 콤마 0 이렇게 해서 얘가 null이면 얘를 0으로 만들어주고 플러스 1에서 1로 쓰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mvl 가로 열고 맥스 가로 열고 넘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연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말로 설명을 했고요. 말로 예. 이게 오라클에 대해서 그 오라클 넘버 2 언더바 캐릭터 ch 인데 얘는 이제 숫자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바꾸고 싶어요. 숫자를 바꾸는 문제. 그래서 원래 숫자를 이제 2 언더바 캐릭터로 바꿔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숫자 2는 이건데 그 패턴 글자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패턴 글자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보시면 여기는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이제 한번 했고요. 그 패턴 글자 중에서 이렇게 콤마 세 단위로 콤마를 찍어 봅시다 하시면 이렇게 찍으시면 콤마가 찍힙니다. 자동으로. 선생님 상품 가격에 콤마 10단위로 콤마를 찍고 싶어요 하시면 여기 문자열로 만들어서 찍을 수 있습니다. 문자열. 근데 이거는 오라클에서 했으니까 부여객체를 만약 이거를 그대로 쓰고 싶으면 부여객체의 뭐 프라이스 가격에 해당되는 것은 타입은 뭘로 해줘야 되죠? 프라이스 콤마를 찍으려고 해요. 프라이스 데이터 타입을 뭘로 줘야 돼요? 자바에서 요거를 저장하려고 해요. 데이터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가. 그럼 얘를 여기다 저장해서 쓰려고 해요. 여기는 db죠. db를 자바의 프라이스에다가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저장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부여의 프라이스는 데이터 타입이 뭐 해야 되죠?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스트링이어야 돼. 스트링. 아시겠죠? 연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든 연산은 다 어디서 계산하고 왔다? db에서 다 계산하고 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격은 연산할 때 쓰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문자열이면 문자열을 숫자로 바꿀 수 있어요. 숫자로 바꿀 수 있는데 어차피 화면에 표시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외부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외부로 표시해서 단가인 경우에 콤마를 찍어놨는데 단가에다 콤마를 찍어놨어요. 찍어놨는데 나중에 이제 수량을 입력하면 걔가 계산이 돼서 합계가 나와야 돼요. 이게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자바스크립트에 이 콤마 제끼고 숫자로 만들어라 하는 함수가 있어요. 걔네들을 이용하시면 그냥 숫자로 만들어서 연산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게 얘를 쓸 때 첫 번째는 이제 DB에서 이렇게 콤마를 붙여서 사용하는 케이스. 이게 아니면 자바 쪽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바. 데이터는 요거는 야 이게 프라이스가 무슨 스트링이야. 얘는 인티자 이거는 int 뭐 12월까지는 int 또는 롱이지 또는 롱이지 롱으로 저장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바에서 형반환을 이용해서 콤마를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찍어서 사용하는 걸 쓸 수 있다. 뭐죠? simple date format과 같이 simple number format이 있다. 숫자를 우리가 자바할 때 한번 해보셨어요. 아시겠죠? 해보셨다고요. 콤마 찍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죠? 지금 지난 지가 오래돼서.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DB는 데이터를 그냥 저장하고 꺼내는 용도로 보통 많이 쓰고요. 그냥 숫자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문자열로 잘 안 만들어요. 숫자는 문자열로 잘 안 만들고요. 얘를 가져다가 자바에서 만들어요. 자바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프라이스, 넘버 프라이스는 보통 인티저나 롱 타입으로 만듭니다. 롱 타입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꺼내서 표시할 때 저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자바에서 확인해 본 결과 그 심플 넘버 포맷이 아니고 저희가 보니까 심플 넘버 포맷이나 데시멀 포맷이었네요. 그래서 자바인데 자바입니다. 자바인데 클래스 중에서 데시멀 포맷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얘를 가지고 콤마를 쓰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데시멀 포맷 기능은 숫자 포맷을 자리 잡아서 사용하시는 건데 이때 이제 숫자를 쓸 때 그 콤마나 이런 거 샵은 이제 빈자리 비어 있으면 그 0으로 채우지 않고 빈자리를 쓴다. 그 다음에 0을 쓰시면 십진수 빈자리를 0으로 채운다. 그 중간에 콤마 칠 수 있습니다. 콤마 사용해서 쓴다.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그 숫자를 문자열처럼 만들어서 콤마나 아니면 원표시 뭐 이런 거를 달러나 원표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용해서 집어넣을 수 있으세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시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자바에서 오라클에서는 이제 숫자를 문자열을 만들 때 이렇게 9를 씁니다. 9. 자바에서는 보니까 0을 쓰네요. 0. 이게 차이점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자바인지 오라클인지 하도 많이 배우다 보니까 그죠? 선생님이 열심히 떠들어 가지고 듣긴 들었는데 그죠? 이런 걸 막상 쓰려고 그러면 한 개 한 개씩 확인해 가면서 쓰셔야 돼요. 작성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오라클에서 이제 숫자를 문자열로 바꿔서 콤마를 찍은 다음에 넘기는 것은 잘 하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자바단에서 걔네들 콤마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시는 걸 많이 쓰세요. 그래서 투 언더바 캐릭터로 보는 것은 날짜형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많이 보시게 됩니다. 날짜형 데이터를 이렇게 날짜형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가 셀렉트에서 셀렉트에서 사용해서 꺼내오실 때 얘를 이제 꺼내서 쓸 때 이렇게 투 언더바 캐릭터 이런 식으로 해서 써가지고 쓰는 것을 많이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많이 쓰는 이유는 이거 날짜용으로 이제 그냥 받아와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는 데이터를 그대로 그냥 보여주기만 할 때는 날짜로 바꿔서 보통 보여줍니다. 근데 자바에도 뭐가 있어요? 날짜를 형태에 맞게 바꾸는 그 데이트 포맷이 있잖아요. 심플 데이트 포맷이라는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죠? 걔를 이용해서 날짜용으로 받은 경우는 걔를 이용해서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얘 SQL에서 받을 때는 SQL의 날짜형으로 받아오고요. 걔를 캐스팅해서 그 원래 자바 유틸의 날짜형으로 바꿔서 변환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타입이 서로 틀려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희가 그 오락 자바에 자바가 있습니다. 자바에 그 날짜형은 이제 자바 util에 보시면 자바 util에 보시면 데이트가 있다. 데이트 클래스 중에서 데이트가 있습니다. 데이트 날짜 데이트는 자바 util에 있는 데이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에 해당되는 것이고 얘는 이제 1.1 버전 1.1부터 계속 있었던 거고 10분초 그 날짜와 시간의 모두를 전부 다 관리해 사용되는 데이트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데이트 객체인데 이거 날짜만이 아니라 타임도 있어요. 타임도 관리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자바의 그 자바 데이터베이스를 SQL이라고 하잖아요. java.sql에 보시면 여기도 데이트 객체가 있습니다. 데이트 객체 있는데 얘는 보시면 자바 유틸 데이트 객체 상속받아가는 수놈이에요. 자식 클래스입니다. 아시겠죠? DB에서 데이터를 꺼내면 요 클래스로 저장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보통 얘를 사용한다고요. DB에서 날짜형으로 가져오면 그럼 얘를 캐스팅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유틸 캐스팅해서 가져오셔야 샘플 데이터 포맷을 쓸 때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서 사용이 되고요. 얘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여기 밀리세컨드까지 여기 지금 밀리세컨드까지 얘는 관리를 하긴 하는데 그 데이트가 유틸에 있는 걸 안 쓰고 여기다 쓰잖아요. 그럼 시간 데이터가 날라가요. 그 표시에서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쓰던 코딩대로 그대로 짜시면 시간 데이터가 날라가서 10분초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거 서로 차이가 있어요. 이름은 똑같은데 이름은 똑같잖아요. 근데 얘는 상속받아서 처리할 때 시간 데이터 여기 출력해 보시면 시간 데이터가 날라와서 처리된 것을 볼 수가 있으시고요. 자바 유틸리 데이터를 쓰셔야 제대로 된 처리가 돼요. 아시겠죠? DB에서 꺼내면 이걸로 꺼내진다 이거. SQL에서 데이터. 이 캐스팅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프링에서는 이거 자동으로 해줍니다. 스프링에서 자동으로 해줘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스프링에서 쓰고 있는 것을 써가지고 자동으로 되도록 만들어서 데이트라는 처리를 하고요. 해서 사용을 하고요. 자바나 그 저희가 웹을 할 때는 수동으로 얘를 캐스팅 다 해줘야 돼요. 해줘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날짜 계산이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날짜 계산이 필요한 경우. 근데 자바에서만 이게 날짜 계산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자바스크립트나 웹 쪽에서도 날짜 계산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 계산을 하는 것을 꼭 이제 그 DB나 거기 하는 건 아니라 그 날짜 계산 처리 이런 거는 DB에서 다 처리해서 꺼내오거나 아니면은 화면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쪽이나 이런 데서 날짜 계산을 해서 걔를 확인한 후에 다시 집어넣거나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바 쪽에서는 주로 전달하는 역할만 주로 하게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이제 그 꼭 굳이 데이트로 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세요. 굳이 얘를 가지고 그냥 그 자바 유틸의 데이트로 선언해서 타입을 선언해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라이트 데이트를 전부 다 우리가 뭐로 선언하고 있어요? 라이트 데이트,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이게 전부 다 자바 단에서 뭘로 선언했어요? VU 만들 때 스트링으로 선언했어요. 스트링. 네, 스트링으로 선언해서 쓰고 있다. 아시겠죠? 그거를 좀 이제 거기서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샘플을 한 개 만들어 보셨고요. 저희가 만든 것은 이제 보시면 그 아리안글에서 지금 메시지 부분도 만들었어요. 메시지 부분도 만들었는데 얘도 조인 해가지고 사용하셔서 이제 만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사용을 해서 쓰시는데 지금 메시지 여기 만드는 것은 스키마 보겠습니다. 자, 메시지는 05 메시지 스키마 이렇게 해서 만들어 쓰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해드렸는데 그 보시면 메시지를 그 드랍 시키고 제거했습니다. 그다음에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쓰고 있는데 넘버가 프라이머리 키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타이틀은 달지 않고 이게 쪽지 기능이랑 똑같기 때문에 타이틀을 굳이 달 필요는 없죠. 타이틀을 다는 그 자체가 번거로운 거니까 이제 메시지 글자 쓰고 보내고 메시지 쓰고 보내고 이런 기능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사이트의 특징은 지금 만들려는 프로젝트 사이트의 특징은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서로 공유하고 자료 공유하고 할 수 있는 사이트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주제는 이제 커뮤니티고요. 그래서
그 맨 처음에 초창기 때는 쇼핑몰 주제로 만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이걸 변경을 해서 커뮤니티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가 개예요. CRUD 한 개만 만들 줄 아시면 나머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해를 어떻게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커넥터는 그냥 내용만 잠깐 집어넣어서 누구한테 누가 보내냐 샌더 즉 본인이죠. 보내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로그인 해가지고 가져와야 되고요. 아이디 멤버의 아이디 로그인한 사람이니까 멤버의 아이디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유령이 보낼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샌드 데이트는 언제죠? 오늘 날짜입니다. 시스데이트로 만들었습니다. 널이면 시스데이트 디폴트로 잡아놨기 때문에 난널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난널 부분은 의미가 없고 얘는 비우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억셉터는 받는 사람이죠. 받는 사람의 아이디입니다. 받는 사람의 아이디. 받는 사람도 멤버로 있어야 되죠.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을 하셔서 로그인 처리를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되시겠습니까? 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받은 날짜는 현재 그냥 널입니다. 널. 맨 기본은 널이에요. 널로 돼 있으시고요. 널이면 읽지 않았다. 받는 사람이 읽지 않았다. 널이 아니면 읽었다. 아시겠죠? 널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읽으면 읽을 날짜를 세팅해요. 맨 처음엔 널로 세팅을 해놨다가 읽으면 널인 것을 오늘 날짜로 바꾼다. 아시겠죠? 업데이트를 바꾼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쓰려고 한다라는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둘 다인데 얘를 이제 나중에 조인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이쪽 샌더에 있는 멤버와 억셉터에 있는 멤버가 다른 걸로 하셔야 돼요. 똑같은 멤버에 아이디가 있는데 아이디가 테스트이고 테스트라는 사람이 보냈는데 테스트가 보냈는데 받는 사람이 어드민이다. 아시겠죠? 어드민이다. 이때 요게 테이블이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샌더나 억셉트, 저희가 보는 샌더하고 억셉트가 전부 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하고 같아야 합니다. 그럼 요거 데이터 테스트가 테스트한테 보내버리는 게 되는 거죠. 자기한테 보낼 때는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샌더나 억셉트일 때 이렇게 같은 데이터에 검색하게 하시면 이게 둘 중에 하나를 검색해야지 둘 다 같이 검색할 수는 없어요. 되시겠죠? 그래서 같은 테이블인데 샌더가 테스트이고 억셉터가 뭐 테스트이고 이렇게 해서 가져오실 수는 없고요. 얘가 이제 써가지고 썼는데 이런 경우에 샌더가 테스트인데 같은 테이블에 지금 보내는 사람의 아이디가 어드민입니다. 요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테이블을 두 개를 하셔야 돼요. 한 개의 테이블에서 두 개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테이블이 다른 것처럼 얘를 이제 구성을 해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샌더의 멤버가 있고요. 억셉터의 멤버가 있어요. 멤버 테이블이 두 개 있다. 샌더에서 쭉 찾아가지고 여기 아이디를 찾아오고 여기서도 이제 다른 거에서 찾아오야 된다. 이런 구조로 보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셀렉트 하실 때는 나중에 조인을 하실 때 그 멤버 테이블인데 조인을 멤버를 두 번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얘가 해결이 된다. 나중에 한교회는 해보시면 이제 또 자 어쨌거나 이렇게 쓰시고요. 시퀀서 필요하죠? 메시지 여기 넘버가 있으니까 시퀀서 필요합니다. 시퀀서하게 만들었고요. 물론 드랍을 먼저 시켜야 한다. 드랍을 먼저 시켜서 사용합니다. 자 이제 샘플 데이터를 했는데 테스트가 어드민한테 두 번 보냈습니다. 두 번 보냈고 그 다음에 어드민이 테스트한테 보시는데 넘버, 컨텐트, 샌더, 억셉터를 보내야 합니다. 샌드 데이트는 시스 데이트로 세팅이 되고요. 그 억셉터는 널로 세팅이 됩니다. 널로 세팅이 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메시지의 넘버는 시퀀서로 넥스트 밸류 쓰시고요. 컨텐트에서 인사를 한번 했어요. 하이어 이렇게 썼고 샌더는 테스트라는 사람이 억셉터는 어드민한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보내고 있다. 아시겠죠? 그 맨 처음 데이터는 그 억셉터 데이터는 널, 샌드 데이터는 오늘 날짜, 방금 보내는 날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서 썼는데 마찬가지 넘버는 넥스트 밸류, 컨텐트는 반갑습니다 썼고 샌더는 테스트고 억셉터는 어드민한테 보내고 있다. 테스트가 어드민한테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글 쓰는 날짜는 현재 날짜와 시간이고요.
어드민이 받은 날짜는 널입니다. 널로 세팅되어 있다가 얘가 어드민이 읽으면 걔를 이제 뭘로 해줘야 돼요? 읽으면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는 거죠. 현재 날짜로 이제 다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됩니다. 날짜가 세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읽었다. 날짜가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읽지 않았다. 널이면 읽었다. 그래서 is null 이런 걸 쓴다. is null을 써서 이제 이런 거 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드민이 한 개 보냈습니다. 이게 회원가입을 했고 하니까 이제 당부의 말씀. 어드민이 테스트한테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 개 썼습니다. 그래서 셀렉트를 해서 불러오시면 예, 자바에서 연결해가지고 불러오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테스트가 어드민한테 보냈는데 다 널이에요. 아직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죠. 다른 사람이 전부 다 읽지 않아서 새로운 메시지가 됩니다. 얘네들은 어드민은 새로운 메시지 2개, 테스트는 새로운 메시지 1개, 카운트 세가지고 보여주면 좋겠네요. 이해되시죠? 방금 전에 보였던 카운트 되시겠죠? 그래서 카운트를 한 개 세는 걸 써가지고 메인 같은 거나 로그인 하시면 이런 이제 메시지가 몇 개, 새로운 메시지가 몇 개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데 새로운 메시지는 is null, null인 데이터. 뭐가? accept date가 accept date is null. where 분량 붙여야죠. where accept date is null 이라고 써가지고 사용을 한다. 되셨죠? 이렇게 쓰는 걸로 작성을 합니다. 자, 이제 운영 쿼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